매일 먹는 그 약 혹시 간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셨죠?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지만 간 수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가 오히려 간을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50대 이상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정보입니다. 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 할까요?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김모 씨는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나왔습니다. 의사도 의아해했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간이 나쁠까?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진통제와 영양제,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 마시던 소주 한두 잔의 조합이 간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70%가 손상되어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8가지 진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여러분의 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통제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십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간을 망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킨다 해도 장기간 복용하면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약을 동시에 먹을 때입니다. 감기약과 소화제를 함께 먹으면서 진통제까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들 대부분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 있습니다. 모르고 중복 복용하게 되면 간 독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급성간 손상 환자의 40% 이상이 진통제 과다 복용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술과 약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저는 술을 많이 안 마셔요. 한 달에 한두 번, 소주 한두 잔 정도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서 술을 드신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코올과 약물은 모두 간에서 대사됩니다. 둘이 만나면 간은 이중 부담을 지게 되죠. 특히 위험한 것은 항생제,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약을 먹고 있다면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마시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간을 파괴합니다. 약 복용 기간에는 절대 금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소주 한 병 마셔도 멀쩡하던 분이 이제는 반 병만 마셔도 다음날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술도 간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영양제의 함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영양제, 과연 안전할까요? 비타민어, 철분제, 허브 보조제 등은 과다 복용 시 간 독성을 유발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간 손상 환자의 20%가 건강보조식품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제품, 근육 증강제, 여러가지 한방 제품들이 문제가 됩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도 농축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적정량만 드셔야 합니다. 특히 5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동시에 먹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처방약의 숨겨진 위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만성질환 약들도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약, 일부 항생제, 결핵약, 항진균제 등은 간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병원에서 각각 약을 처방받는 경우입니다. 어병원에서 혈압약, B병원에서 당뇨약, C병원에서 관절염약. 이렇게 받은 약들이 간에서 만나면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약의 효과가 배가 되거나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병원의 주치의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 목록을 알려주세요. 약 봉투를 모두 가져가서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의사가 약물 간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숨어있는 알코올의 위험입니다. 저는 술 안 마셔요 라고 하시면서 매일 저녁 피로회 복제나 건강음료를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놀랍게도 일부 피로회 복제, 바카스 같은 음료, 심지어 일부 감기 시럽에도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요리할 때 사용하는 청주, 맛술, 와인도 완전히 증발하지 않습니다. 조리 후에도 알코올 성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작은 양의 알코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음주를 했다면 술을 끊은 후에도 5년에서 10년간은 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미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한약과 민간요법의 맹점입니다. 몸에 좋다는 한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간이 나빠졌어요.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약도 약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독성이 있는 약재를 먹으면 간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결명자, 헛개나무, 밀크시슬 같은 간에 좋다는 약재들도 과하면 독입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민간요법, 인터넷에서 구매한 해외 제품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먹기 전에 먼저 간에 해로운 것을 끊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하기보다 빼기가 먼저입니다. 7번째, 약 먹는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약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을 식후에 먹거나 반대로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을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달라지고 간 부담도 증가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약 복용 시간을 더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처방 전에 복용법을 꼼꼼히 읽고 불확실하면 약사에게 반드시 문의하세요. 그리고 약은 물과 함께 드세요. 커피, 우유, 주스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변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8번째, 간 수치 정상이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간 수치는 이미 간이 손상된 후에야 올라갑니다. 정상 수치라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30%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됩니다. 간 초음파 검사를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장기 복용하는 분들은 3개월마다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해서 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 때문에, 술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진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집에 있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꺼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 왜 먹는지 모르는 것은 바로 버리세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둘째,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약이 간에 영향을 주나요?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셋째, 술을 드신다면 약 복용 기간에는 무조건 금주하세요. 약과 술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넷째, 간 건강을 위해 새로운 영양제를 추가하기보다 지금 먹고 있는 약의 개수를 줄이는 것을 먼저 고민하세요. 다섯째, 피곤하다고 피로회 복제를 습관적으로 마시지 마세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이 최고의 피로회 복제입니다.
여섯째, 간에 좋다는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간 건강의 시작입니다. 일곱째,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 과거에 음주를 많이 하셨던 분은 더욱 철저히 관리하세요. 여덟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세포의 70%가 손상되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간에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간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경화나 간암 단계까지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8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약은 병을 치료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간을 파괴합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는 말 50대 이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영양제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유익한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